지류를 채집해서 수목원에 내 이름이 들어간 걸 수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희 뭐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보내냐. 보내지 마세요. 저희 웬만한 거는 안 받아줘요. 두 번째부터 저희 큰 사연이 있죠. 이제 첫 번째는 행복했어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막 사연이 있어. 그런 지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또 똑같은 건데 여기 또 뭔가 특이하죠. 홀로예요. 홀로 타입은 전 세계에 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찾은 거거든요. 신종이에요. 정말 새로운 종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찾은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걸 찾는 게. 이게 보면 진짜 이게 점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거 열심히 채집할 때는 좀 잘 보였는데 얘네들 점같이 보여요. 이렇게. 진짜 안 보이시죠? 여기 지금 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안 보여. 안 보이는 쥐를 제가 찾았다는 거. 왜 찾으셨죠? 왜 찾으셨죠? 이걸 안 하면 졸업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찾아야 저는 박사를 졸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찾은. 저도 같이 찾았던 기억이 있네요. 여기 우정재 연구원도 함께 저희 이거 어디서 채집한 거죠? 저기 강원도 석병산에 가서 채집한 지휘류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한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지휘류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포자가 형태가 되게 특이하죠. 포자가 이렇게 약간 돌벽처럼 생겨서 이게 무리폼 형태인데 진짜 벽돌 모양 포자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기고 해서 매우 독특한 이런 지휘류 중에 하나라서 정말 이거 찾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2년을 거의 찾아 헤매다가 이제 나중에 찾아서 이거를 이제 새로운 신종으로 보고를 해서 다행히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술 엄청 먹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준비한 게 이 로바리아라고 하는 이 지우류를 준비해봤어요. 이제 보통 저희가 크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손바닥 정도 크기에서 안팎으로 되면 보통 거대 지우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이 정도 제 손으로 했을 때 거의 한 10cm 정도 되면은 이제 거대 지우류라고 표현하는데, 그 거대 지우류라고 표현하는 그 지우류 중에 하나가 이 로바리아라고 하는 지우류입니다. 이 지우류가 이 청정한 지역을 대표해주는 어떤 지표 종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디에서 생장을 할까요? 되게 높은 데서 생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실험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실험 만드는 이제 실험구 자체가 산 꼭대기에 있겠죠. 1200m 이상, 1300m 이렇게.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험을 하려다 보면 거기를 한 달에 2번 정도 같은 곳을 가서 시료 채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녔었던 거는 이제 제주도예요. 제주도 한라산을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1200m까지 올라갔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을 잊을 수가 없고요. 오, 완전 커. 보시면 역시 지우류기 때문에 평소 때는 녹색 빛깔인데 표본실에서 수장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색깔이 갈색으로 변했고요. 잎 보시면 잎이 정말 큼직큼직하게 생겼어요. 사실 좀 크죠, 많이. 이게 정말 일부에 해당된다는 거. 실제로 거의 지금 저희 상반신 정도 크기로 있는 것 중에 일부 저희가 표본으로만 채집한 거기 때문에. 이게 찾기가 쉽나요? 찾기는 쉽습니다. 1100m 이상 정도 올라갔을 때 나무 표면에 거대하게 녹색이 뿌려져 있다. 그러면 이끼 아니면 이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인데, 대부분 이끼에 해당될 거지만 그래도 지리산이나 한라산 이렇게 높은 고지대 산에 올라가서는 1000m 이상에서는 충분히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보면 예쁘긴 한데 저는 제 도가니가 제가 이 일을 2년 동안 하고 나니 제 도가니가 그래서 정말 채집을 다니는 이 연구직들의 이제 고질적인 병 중 하나가 성한 발목이 없죠. 뭔가요? 근데 진짜 몰라 우리 지금. 레프라리아라는 듣기만 해도 저희도 가슴이 절절하네요. 왜 그런지 형태를 보여주시면 깜짝 놀라요. 지우종이라는 지우류예요. 이름부터가. 왜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게 진짜? 보이기는 되게 많이 보여요.
평소에 여기 진짜 많이 있는 거예요. 스모건에도 굉장히 많은 많이 지유류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학부 때 이제 박사님이 저 논문 봐주실 때 그때 동정을 해갖고 미기록종을 발견을 하긴 했어요. 그거를 발견을 해서 기분이 좋고 재미있게 시작은 할 수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니, 귀찮잖아요. TLC 돌려야 되지. 거기다가 맞아, 뭔가 대부분은 기준이 귀찮은 거네. 거와 아닌 거의 차이구나. 난 건강이고. 나는 사연인데 그렇구나. 그래서 그 현미경으로 이걸 딱 보게 되면 또 어떠냐면은 나무에다가 밀가루 한 줌 딱 뿌려놓고 이거 동정하라는 거야. 아니 형태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없는 애를 그렇게 동정하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또 17종 정도가 보호가 돼 있는데 그 표본을 다 봤는데 다 똑같고 근데 솔직히 가루로 다 부서져 버리고 오래되면 또 이거 가루져서 또 부서지고 그러잖아요. DNA도 잘 안 나와요, 심지어. 양이 너무 작아. 귀찮은 게 많긴 하네. 저거는 뭐 화학적인 것도 해야 되고 DNA도 봐야 되고 형태도 봐야 되는데 문제는 다 잘 안 나와요. 결과가. 또 어려운데 이 지유류는 진짜 온 천지에 있는 지유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제일 많이 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지유류고 제일 싫은 게 샘플링이 너무 오래 걸려. 아우 샘플이 오래 걸리죠. 막 모래랑 하지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생각만 해도 어찔하네요. 너무 공감이 되는.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뭔가 이제 연구자로서 저희가 정말 하고 싶어. 언젠가는 연구에 뭔가를 달성해야 할 지유류를 뽑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 속을 가지고 학위를 했어요. 박사학위 할 때 중국에서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으니 이제 한국에 있는 걸 갖다가 전체적인 정리를 해서 좀 비교 연구를 해야지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속에 해당되는데요. 바닷가에 가면은 거의 이런 이거는 지금 돌째 같이 채집을 한 상태인데요. 가면은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유입니다. 네. 이것의 이름은 나말리나라고 하는 그런 지유류이고요. 이거는 수지상 보시는 것처럼 나무 가지 모양처럼 그 스테레오칼롱이라고 하는 가지지처럼 이게 나뭇가지처럼 생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지상 지유류에 해당되는 그런 지유류고요. 외관으로 보이는 이런 특징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내부를 잘랐을 때 내부에 있는 하얀 균사들 있죠. 그 균사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뭉쳐 있느냐 그 차이로 이걸 구분을 해요. 종 구분을. 그래서 처음에 학위할 때 도대체 이게 학명 그 명칭이 콘드로이드 티슈라고 해요.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대체 그 구조는 무엇인가?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 라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거 종 동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겉모양으로 가장 쉽게 동정하는 키는 이 지유류 끝부분에 손이 이렇게 펴져 있는 모양으로 봤을 때 이 끝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루가 많이 붙어 있느냐, 가루가 없느냐, 그 다음에 그 가루들이 얼마나 크게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가루들이 붙어 있는 그 모양이 약간 국자 모양처럼 돼 있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도 하얀색 균사들이 밖으로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이런 차이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지들이 말려 있냐, 펴져 있냐죠. 정말 볼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커도 5cm를 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종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송나 저번에 설명 많이 드렸죠. 송나처럼 길다랗게 자라는 종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길게 자라는 거는 보고된 게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5cm 내외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속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한 논문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꼭 해야지 되는데 근데 저는 지금 또 손 떨치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얘는 거의 지금 제가 몇 년부터 잡았죠? 2013년인가부터 잡았던 지유인데요. 정말 여기가 접시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생겨서 접시 지의 속이라고 하고요. 학명으로는 레카노라라고 합니다. 까서 보시면 여기 실제로 지유 형태가 요만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접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접시 지의 속이고 얘는 가상 지의
지유류 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렇게 딱지처럼 붙어 있으면 딱지상 지유류라고 해서 가상 지유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유류가 어려운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동정할 그 동정 키들이 엄청 다양하면서 없어요. 메인이 되는 게 없는 거죠. 메인이 이게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뭔가가 조금씩 다른데 이걸 키로 잡고 종을 나눌 수기는 좀 애매한 거죠. 그래도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볼 것도 되게 많고 이거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게 그냥 이게 평평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심지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한국에 거의 40종 정도가 있고 우선 사람 눈에 많이 띄우면 채집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많이 채집했는데 그 대신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또 동정이 잘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되지가 않고 있는 지유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를 시작을 한 지가 벌써 7년이나 됐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논문들을 쓰고 하면 얘를 또 까먹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돼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얘는 할 만한 지유류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아직 연구가 된 적이 없고요. 대대적으로 한 적이 없고 논문이 2013년인가 몇 년도에 한 번 나온 이후로 이제 한 적이 없어요. 얘를 만드는 동정 키도 아직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지유류를 언젠간 꼭 할 겁니다. 뭐요? 크리토페시아라는 아이고. 지유류예요. 이 지유류는 이름이 멋있어서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크리토페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크리토라는 이제 라틴어에서 좀 뭔가 숨어 있다. 그래서 세시아라는 그 세케라는 어떤 말이 있는데 그게 그릇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릇이 이제 지금 여기서는 자실체를 뜻하고 있는 건데 이제 지유체 안에 자실체가 그냥 묻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표본은 제가 졸업 석사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1년 반 만에 이 표본을 한국에서 찾아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신히 졸업을 하게 된 그런. 저랑 똑같은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거는 그 제주도에서 이거랑 근연속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가까이 있는 속인데 처음에 이제 크리토세시아였다가 헐코살론이라는 속으로 이제 변한 지유류가 있어요. 보여주시죠. 뭔가 되게 비슷해요. 근데 솔직히 너무 다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지유류가 크리토세시아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지유류라 그래가지고 그 속을 대표하는 지유류가 굉장히 크리스마스 그 트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게 두 속이 분화가 됐고 그 현미경으로 들여봐야 그래야 뭐지 하는데 뭔가 하나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 그쵸. 부분 딱 잘라 보면은 근데 포자가 그 안에 포자가 잔악이 있는 형태로 다가 있어서 저를 많이 괴롭힌. 하지만 꼭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하기 어려운 지유류들을 보시면 대부분 좀 이렇게 동정이 되게 분류 기준이 좀 모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양도 우선 또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아니면 많이 발견이 안 되던가 두 개 중 하나라서 저 같은 거나 이 오수로 박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고 여기는 보이지 않아서 힘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유류를 아무튼 연구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있는데 혹시 바이러스를 흡수하는 지유류가 있나요?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다들 같은 마음인가 봐. 저희도 바이러스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 지유를 찾으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다, 대박 터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의학적인 거나 이런 학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지유류는 물질 쪽으로 가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유류는 이 자체에서 만들어낸 물질, 천연 물질이 되게 많은 그런 생물체 중에 하나인데 아마 그쪽을 연구하면 나올 의약품 쪽으로 개발하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저희가 잘 드릴 말씀이 없고 빨리 이놈의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북유럽 쪽에는 지유류가 많은데 왜 우리나라엔 없어요? 이런 의견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슬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유류가 많이 보이면 아마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유류는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극한 환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자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는 지유류 말고는
다른 자원이 없는 거고요. 그러지 않는 곳에서는 조그만 양이지만 다양한 그런 것들이 주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지? 지유류 표본을 채집한 다음에 우리한테 보내잖아. 그러면 이게 채집자 이름이 자기 이름이 적혀가지고 표본관에 들어가는 거지. 보내달라는데요 지금? 이건 좀 내가 좀 지휘를 좀 아는데 이거는 좀 좋아 보인다. 우리 같이 보자. 뭔가 국가기관에서 뭔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뭐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뭐 같이 공부를 하게끔 뭐 연락을 주셔도 되고 솔직히 저희는 그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보내실 거면은 네네. 저희가 보통 GPS를 사용할 때 기계를 들고 다니긴 하는데 솔직히 휴대폰에 있는 GPS도 굉장히 좋아요. GPS만 정확하면은 GPS랑 날짜랑 채집자가 누군지 그 이름 이제 영문 이름하고 한국 이름 한국 이제 본인 이름을 같이 적어서 대신 사진도 아주 깔끔한 사진이 있으면 더 좋고요. 네. 다음에는 염색에 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염색을 직접 보여드리기도 하고 해야 하나요? 이제는 저희가 이제 끝내고 인사를 저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시죠? 국민 천만이 지유류를 만만하게 보는 그날까지 지유류 만만 프로젝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